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조금 무섭고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릴 이 사건은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재 재판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이 2018년 8월 22일인데 재판 날짜가 잡혀있는 게 8월 27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기소된 내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반에 대한 내용은 디벳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쇄살인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디벳 커뮤니티에는 연쇄살인마가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생각보다 사람을 되게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누구를 태울 때도 타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게 처음에 던지는 말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도 가긴 하는데 저 못 믿으면 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게, 상대방이 내가 이 차를 타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게, 즉 거절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런 단순한 방법부터 되게 심오하게 심리적으로 건드리는 부분들까지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실 오늘 내용,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쩌면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한 번쯤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때는 201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26세의 반이라는 여성입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일상생활 자체에 뭔가 심심함을 많이 느끼게 돼서 사람들이 원래 다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자신도 뭔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세상은 참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가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인데 플랜티 오브 피쉬라고 부르는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나쁘게 이용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바니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면 바니의 경험도 이겁니다. 대부분 변태가 되게 많았다. 아니면 만나서 술 먹자, 아니 놀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즉 만남이 목적인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좋아서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일 뿐인데, 그런 게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소개팅 어플이다 보니까, 채팅하는 어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바니도 사람들을 골라서 보고 있었던 거고, 당시에도 그래서 여성들하고만 대부분 얘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니는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남자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남들처럼 그냥 하이 정도, 인사하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엔 보고 그냥 속된 얘기로 씹은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이 남자는 또다시 연락을 해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심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편안하게 다 뱉은 사람, 자신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도 알려준 사람. 자신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다니엘 드레이튼인데 나는 그냥 자동차에 관심도 많고 여행에도 관심 많고 취미생활이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관심사 있다. 나는 만남이 목적이 아니다. 나도 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틀 연속으로 자꾸 보내오자 처음에 바니는 나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이.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나서 전화통화도 자주 하게 됩니다. 바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몸 사진을 이제 요구하고 이러는데, 이 남자는 나한테 너의 목표는 뭐야? 너의 꿈은 뭐야? 너의 가치관은 뭐야? 너의 세계관은 뭐야? 이런 걸 물어보고 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 자기가 겪었던 것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이 사람과 통화를 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전화 통화하는 적도 많았고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가 됐던 거죠. 반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참 말하는 방식도 멋있었어요. 상대방을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비슷한 점도 강조하고 대화도 이끌 줄 알고 되게 유쾌하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남자, 바니와 그 남자, 다니엘 트레이튼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고 골동품 같은 거에 수집에 관심도 많은 남자. 원래 만남을 위해서 시작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었는데 이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처음 만나 서로 영화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바니의 얘기인데 당시입니다. 만난 처음 같은 날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잤지만 당시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는 너하고 그러려고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윈베드 있죠? 트윈베드에서 다 따로따로 그냥 그렇게 자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믿을 만한 남자였던 겁니다. 그 이후 연인처럼 매일매일 공원에서 만나서 산책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이. 거의 매일매일 마주했죠. 근데 바니에게는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다니엘 드레이튼은 그냥 사람을 만나고 아무렇지 않아 했던 겁니다. 일종의 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6, 7개월 정도를 계속 만났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 드레이튼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무엇인가를 보고서 잠깐 차에서 내렸을 때 드레이튼의 핸드폰에 전화가 하나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체리라는 이름의 전화가 와서 뭐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하다 싶고 전화를 좀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 본인이 그냥 대신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얘기를 하게 되고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나 그 플랜티 오브 피쉬에서 만난 이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드레이튼은 그동안 자신에게는 뭐 다른 너 만난 사람 말고는 없는데 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아니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들어와서 이 체리라는 사람 누구야? 전화 왔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친구 사이야 라고만 하고 넘어가서 그때부터 약간의 의심의 꼬리가 생겼던 거죠. 계속적으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바니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 6월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점점점 스토킹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 앞에 찾아옵니다. 가라 그래도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만나려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아들까지 있는데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드레이튼은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날 건데 그 전에 한번 볼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한번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 봐야겠다 라는 느낌에 뉴욕에 있는 공원 인우드에서 만나기로 하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드레이튼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바니는 완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나이 차이도 있지만 나는 뭐 아들도 있고 그때 약간 믿음도 깨졌고 그냥 우린 친구로 지내고 어차피 친구로 지내도 수시로 놀 수는 있으니까 자주 놀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라고 얘기하고 둘은 멀어지게 됩니다. 드레이튼은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빼면서 이제 데려다 줄게 라고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레이튼의 눈빛이 돌변하며 옆에 있는 바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목을 조르면 뭐라고 했냐면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해두면 이제 욕이죠. 뭐 개 같은 이런 욕을 쓰기 시작하면서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죽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너와 나뿐이야. 널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바니는 지금 목을 졸라서 사망할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안전벨트를 풀면서 자신의 몸을 바깥쪽으로 굴린 겁니다. 나가려고 했던 거죠. 옆에 문을 치기 시작하면서.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 옆에 있는 자동문,
문이 내려가는, 문을 내린 상태로 계속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나가던 남성 3명이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 현장에 쫓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드레이트는 차 문을 열어버리고 바니를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도주하죠.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동구역에 같이 지나가던 남자 3명은 신고를 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NIPD가 출동을 해서 바니의 목이 부어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경찰은 당시에 이거 그냥 뭐 남녀 사이의 다툼이었겠지라만 생각하고 당시 현장에서 체포를 못한 겁니다. 쫓아갔어야 되는데 수배만 내리고 끝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드레이트는 계속적으로 전화합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요, 갑자기 다시 전화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아들도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너의 아들의 이 조여줘, 턱이죠. 턱을 찢어버릴 거야. 다시 전화해서 내가 미안해, 실수했어. 한 번만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계속해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멘트를 계속 던집니다. 너를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미안하다. 이번에 너무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바니는 경찰에 다시 한번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경찰은 마침내 6월 20일입니다. 2018년 6월 20일 바니를 폭행 그리고 협박한 혐의로 드레이튼을 체포하게 됩니다. 폭행과 범죄로 기소를 하게 됐던 거죠. 보석금은 $2,000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체포 및 구금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났습니다. 나소 컨트리 법원은 2018년 7월 5일입니다. 풀어줍니다. 무혐의.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연인 간의 단순한 싸움 같다. 바니와 실제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 애인이 떠나간다는 모습 때문이었다. 대신 접근 금지 정도만 받아주겠다 하고 실제로는 처벌을 늘리지 않고 그냥 무혐의로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바니에게 이 일은 끝나는 줄 안 겁니다. 물론 당시 대법원 판사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 상황을 모르고서 했던 거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바니는 이 이후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2017년 7월 5일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바니는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2018년 7월 17일입니다. 바로 시신은 이분입니다.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바니가 사망했나? 2018년 7월 17일 사망한 29세의 이분, 이름은 사만다 스튜어트입니다. 알몸으로 의식을 잃고 침대 밑에 담요에 쌓여있은 채 사망한 채 확인이 됩니다. 당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 보시는 치아가 다 무너져 있는,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목과 머리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911은 보자마자 사망이다. 현장에서 사망 판단을 내립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목 졸려 사망, 즉 교살입니다. 아버지였던 바로 이분의 아버지 케네스 스튜어트는 당시 데이트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살던 집에 출입한 남자가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그 CCTV에 찍힌 한 신비의 남자. 근데 이 동생도 누구도 그 남자의 이름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도 그거에 대해서 신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뭐야 하고 보고 있었다가 다른 쪽으로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됐던 거죠. 우선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핸드폰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요. 마침 온 알람입니다. 바로 아이폰에 있던 이 알람, 어플리케이션 틴더입니다. 틴더라는 데이트 앱입니다. 데이트 앱에 접속하자 낯익은 이름과 낯익은 사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드레이튼이에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전 골동품 같은 거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해요. 저도 뭔가 이성적인 만남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CCTV 속 영상의 남자가 다니엘 드레이튼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즉 7월 5일날 풀려난 이 남자는 7월 12일날 다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바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TV를 돌리다가 살인범으로 얼마 전 자신을 스토킹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남자가 등장한 겁니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 수법부터 말투, 행동 모든 게 바니 때랑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의선상에 올리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 체포를 시작하죠. 2018년 7월 23일 경찰은 스튜어트에 대한 살인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노스할리우드에 있는 다니엘 트레이튼을 결국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체포 당시 영상입니다. 근데요, 체포를 하는 공간에, 그 호텔에 다니엘 드레이튼만 혼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27살 여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당황했던 거죠.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살려주세요입니다. 즉 희생자가 될 여자였던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봤는데 이름이 예네이라는 27살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7월 19일 사람을 죽인 뒤 이틀 뒤입니다. 7월 19일 드레이튼을 만나게 됐는데 드레이튼을 혼자 만나는 게 두려워서 똑같이 채팅 어플로 만난 겁니다. 만나기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죠.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저는 아웃셀러예요. 밖에 나가서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회사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 무리 사이에서 함께 노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7월 19일 그 만남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뒤에 파티 있는데 같이 파티 계속 하지 않을래요? 계속해서 친구들과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네이라는 사람은 뭔가 느낌도 이상하고 괜히 있어봤자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피했던 거죠. 얘네는 그렇게 나오면서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고 친구만 두고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함께 발견된 겁니다. 얘네가 왜 놀랬냐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게 너무 원래 자주 연락이 안 됐던 친구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TV에 드레이튼이 나온 거죠. 드레이튼을 보고 놀란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하고 그때 술 먹었던 사람인데? 나 친구. 당시에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남자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이 빨간 셔츠 나를 만난 7월 19일에도 똑같이 입고 있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의 내용대로 좀 살펴보게 되면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파티에 가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잡아놓은 큰 파티룸이 있다. 스위트룸 호텔 파티인데 하면 안 되냐? 그리고 거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같이 놀자는 거죠. 함께 하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정말 노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이유가 밝혀졌는데 드레이튼은 흑인 여성 등만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여성이 백인 친구라 당장 곧바로 처리, 어떻게 보면 이제 살해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친구를 빌미로 이 예네라는 여자를 불러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걸로 밝혀집니다. 만약 갔거나 그 사이에 불려나갔다면 정말 더 큰일 날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던 거죠. 경찰은 드레이튼의 흰색 포드 같은 걸 쫓아가면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뒤에 도착하자마자 틴더라는 어플을 써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려고 시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됐던 일이었고 2018년 2월 사이에도 이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 피해자들도 등장합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23세 여성은 6월 17일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6월 17일 강간을 당했고, 강간 피해자도 당시에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가 강간을 당했던 거죠. 드레이튼은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냐면, 체포된 드레이튼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드레이튼은 내 몸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내 몸이 나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나에게 자꾸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누가 자꾸 시켜서 나는 죽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당시 NYPD 수장이었던 셰어는 이게 느낌상 봐도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냥 좀 회유해 본 거죠. 아, 그래, 뭐 그치, 너 마음처럼 되진 않았을 거야, 알겠는데 너 그런 적 몇 번이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서서히 돌려봅니다. 근데 서서히 얘기를 하나씩 하는데 스튜어트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죽인 거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죽였죠. 근데 저 걔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한 6명 정도 더 죽였어요. NYPD도 정말 놀란 거죠. 더 죽였다고? 아마 커네티컷주에서 2명, 서픽 카운티에서 1명, 퀸즈였나? 나스 카운티였나? 거기 1명?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자기가 누구 죽였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드레이튼은 5개월 전입니다. 3월 정도에 두 남자한테 공격당한 후 사망했던 브룬크스라는 남자에 대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NYPD는 당시 그 2명을 노숙자라고 판단해서 이미 기소를 내렸고 이번 10월에 재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잡혀서 그거 내가 죽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튼에 대한 수사가 깊게 진행이 됩니다. 드레이튼은 고어물, 그리고 뭔가 잔혹한 내용들, 끔찍한 내용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봤던 것으로 내용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 회유하는 법, 엄청나게 많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들,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났던,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드레이튼과 연락하는 여성은 30명, 그리고 그 중에 만날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도 10명 이내, 어떻게 보면 잠재적 희생자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문제로 사람들을 쉽게 믿는 방법, 즉 디웹에 적혀있는 사람을 쉽게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어플리케이션, SNS 같은 효과.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이 열린 사람, 하지만 초반에는 경계가 심하다. 그 경계를 풀어주는 방법은 너의 원래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말아라. 너의 목적을 숨기고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에 집중해라. 디웹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가 이걸 보고 따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SNS도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어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마,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다 만날 수 있었지? 바로 발전한 기술, 인터넷,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거죠. 좋은 사람을 당연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누군가는 악용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꼭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오컬트 스토리의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